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건강이라는 주제를 놓고 볼 때 어떻게 하면 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생활을 바꾸자, 음식을 바꾸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소화기관의 건강을 상당히 중요시해서 소화기관에서 부패되지 않게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걸 많이 이제 강조를 해왔어요. 한 몇 달 전에 여기 이태리 대사관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이권원인데 자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래요. 그 트림요법이라는 걸 들어가면 자기가 소개한다고. 한번 오겠대. 한번 들어가 보니까 뭐 트림 얘기를 하더라고. 한 서너 번 전화가 왔어요. 온다 그러더니 뭐 진짜 왔어요. 며칠 전에. 자기는 이 트림을 통해서 만병을 고친다 그래요. 그래서 하도 이제 막 목소리가 크고 해가지고 옆에 뭐 사물을 보기 좀 신경 거스릴 정도로 돼가지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올라가서 당신이 뭘 어떻게 고쳤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자기가 이게 신학도 나왔는데 어려서부터 허리가 아프고 여하튼 소화기관이 이제 서버렸대요. 목도 척추 디스크가 오고 활동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이 이제 목사 시키려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부인도 그렇게 약하대요. 그래서 또 속이 답답하고 막 소화가 안 되고 이러면 막 울분이 막 열이 받치니까 막 가슴을 쳤대요. 그렇게 트림이 나고 속이 시원하더래. 그게 계기가 돼서 이게 트림에 대해서 십몇 년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뭐 저녁을 굶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별로 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속에 자기는 뭔가 가스만 채면 그걸 인위적으로 가스를 다 두들겨 가지고 트림을 하고 뺐대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병원에 갔더니만 위 사진상 이제 암의 이제 증세도 나왔는데 지금까지 건강하고 그 뒤로 병원에 가지도 않았고 자기 부인이 워낙 약하고 냉해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데 이 트림 한다는 그 자세가 얼마나 기괴합니까? 부인도 안 믿어줬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한번 그렇게 했더니만 부인이 좋아지고 속이 뚫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인도 이제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트림을 해서 속에 가스를 뺐더니 건강이 좋아졌더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광고를 내가지고 이걸 가르쳐 준다고 이제 해가지고는 돈을 50만 원씩 받고 광고를 냈는데 한의사들도 오고 가르치기도 하고 지금도 이제 그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속에 소화가 안 돼서 가스가 찼을 때 그것이 얼마나 나쁜지 경험한 사람은 없어,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 가스를 제거함으로 자신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죽을 병에서 나은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봤더니 이분이 명함이 좀 자기 어떤 자신이 있기에 그랬겠지만 기의학연구소 국제기트림 아카데미 기박사 가스박사 1020은 이래가지고 인터넷에 전화번호하고 이제 소개를 많이 해놨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 끝에다 이런 말 하나 써놓은 걸 봤어요.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이란, 우리 뭐 체질에 맞다 안 맞다 이러는데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이란 장내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음식인 것이다.
어떻게 당신 날 찾아왔어? 물어봤어요. 암 환자인데 생채소 먹으면 썩어서 가스 차서 안 된다. 이제 그걸 듣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자기하고 뭐가 통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찾아가 봤냐 했더니만 대한민국의 유명한 사람은 다 찾아가 봤어요. 굉장히 성격이 외향적이고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뭐 안 가본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갔는데 다들 환영을 받았을까요? 다들 환영을 뭐 안 해주는 거예요. 너무 기괴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 당신도 가스가 원인으로 치고 나도 가스가 원인으로 치는데 우리는 가스를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위장의 활력을 회복할 목적으로 일단 저녁과 간식을 안 먹는다. 그 다음에 부패되는 질소가 많은 단백질이나 생채소를 우리는 먹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가스가 많이 차서 이게 장이 소화기관이 안 움직이면 이 혈관 속에 이게 가스가 찼을 때 이 소화기관의 가스가 혈액 속에 들어가면 이 모세혈관, 가는 혈관에 있는 이 손끝 발끝에 와서 공기가 차버려요. 그럼 보일러 호스에 물이 돌다 에어가 차면 돕니까? 서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따서 진공을 빼서 이 장을 움직여준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가스를 뺄 목적으로 좀 운동이나 노동을 많이 한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한다. 이랬더니만 자기는 그 정도에서 효과 없는 아주 독성 가스를 잘 뺀다 이거예요. 오래 묵은 것들을. 그래 그랬죠. 아마 당신 말이 이 시대에는 맞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럴까요? 요즘 사람들이 그냥 만땅으로 저녁 먹지요. 그죠? 안 움직이지요. 그럼 이 소화기관이 안 움직이면 썩게 되고 그 독에 취해가지고 병이 오고. 근데 그랬어요. 방법은 다르지만은 가스를 빼게 하고 안 생기게 하는 거는 어쨌든 뭔가 좀 통하는 것 같다. 기회가 되면 좀 얘기해 봅시다 하고 이제 잘 이제 해서 비누도 한 장 드리고 곡식도 한 2봉 드리고 이제 보냈는데 아주 만족해 하면서 갔어요. 통하는 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 통해서 배운 것이 이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위험했는데 어떤 음식이 가스가 생기고 안 생기고 그걸 몰랐을지라도 소화기관에 가스만 빼줘도 병이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향과 몰약이든 이 몰약원을 왜 먹을까요? 유향과 몰약은 가장 강력한 방부제예요. 그래서 이 소화기관에 이 체내에 가스가 차서 막히면은 그게 통증이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은 나름대로 십몇 년을 아주 뭐 폐에도 가스가 차고 어디 몇십 년씩 그런 가스가 찬 것도 자기는 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소화기관이 인간 기계의 토대고 기초고 위장에 우리 몸 전체를 주관하는 힘이 있다. 사실 오늘날 병든 원인이 공기오염이 첫째 아닙니까? 그죠? 그럼 오염된 공기는 싫어하면서 이 속에서 오염된 공기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독한 가스를 발생시켰을 때 그 조직이 정상 조직이 되겠느냐? 그 조직이 뭐가 될까요? 암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패라는 거,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물질이 소멸되면 최종 산물은 가스가 돼요.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이 사람은 뭐 자기가 이제 방귀 뀌는 거, 트림하는 거. 내가 아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좀 생소해 보였는데 엄마들이 아기를 갓 낳아가지고 소화기능이 약한 애들이 우유나 젖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토하니까 이렇게 잘 그대로 젖먹이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가지고 뭘 하게 해요? 트림을 애가 꾹 하고 나면은 한 3번 하고 나면 토해요, 안 토해요? 아, 그러면 요즘 사람들의 소화 기능이 갓 태어난 젖 먹는 아이처럼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트림도 약이 되고 방귀도 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애를 키워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트림할 때 그 자세가 뭐 좀 기이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상당히 일리 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 음식을 먹을 때 엘렌지 하시 이런 말을 했죠. 음식에서 나오는 유익은 양에 있지 않고 입안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침이 충분히 섞인 음식은 부패가 안 된다. 할 수 있으면 젖은 음식보다 어떤 음식이 좋다고요? 씹어 먹어야 하는 마른 음식이 죽이나 미음보다 훨씬 더 좋은 음식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소화액이 접촉되지 않는 음식은 가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가든지 할 수 있는 대로 물기가 많은 음식을 포기하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전분 음식이 발효와 부패가 빨라요. 그러니까 이 곡식을 먼저 충분히 잘 씹어서 삼켜주면은 이 침이 곡식을 이렇게 다 싸버려요. 싸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개구리가 물속에 알쓰러 놨을 때 점액이 이렇게 딱 싸면은 물이 못 들어가듯이 그 이후에는 좀 젖은 게 들어가도 소화액을 희석하지 않겠죠. 그래서 제 가장 안 좋은 음식은 국밥이죠. 예, 국밥. 그래서 와이프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의 위장이 더욱 딱딱한 음식을 먹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스트레스 받고 산소가 부족하면요. 침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히 마른 음식보다 처진 음식을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어요. 소화기관은 우리 생애를 행복스럽게 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 가운데 평화스러움을 원한다면 우리는 평안한 위장을 가지기 위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생각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위장의 평화가 가스가 안 차는 것이 가정의 행복이고 사회의 건강이고 국가의 미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탄 가스 취한 사람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뱃속에서 부패될 때 생기는 가스는 뭐보다 나쁠까요? 그래요. 온갖 독소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가스가 많을수록 그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간이 자꾸 손상이 오겠죠. 그죠?
입맛의 만족은 삼킨 양에 있지 않고 음식이 입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다. 내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왜 사람들 짜게 먹게 할까요? 소금이 뭐기 때문에요. 소금이 방부제잖아요. 고등어 있지요, 고등어. 그렇다고 식당에 너무 짜게는 하지 마세요. 예. 그래도, 왜냐하면은, 싱거운 거는 좀 소금을 더 넣어 먹을 수는 있는데, 너무 짜버리면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식당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싱겁게 먹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짜게 먹는 사람과 중간 정도에 맞춰야지. 한 번에 너무 짜버리면 소금이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예. 자, 예를 들면은 소금이 부족하면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그래요? 꿀꿀꿀 도락물 소리 난다는 거는 깼습니다. 그죠? 공기가 찬 거예요. 우리가 소금을 갖다가 얼음에 뿌려 놓으면 소금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소금이 녹죠. 소금에 뿌려 놓으면 얼음이 녹잖아요. 얼음이 왜 녹을까? 소금의 무슨 역할이 얼음을 녹일까?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려 놓으면 배추가 어떻게 해요? 물이 쭉 빠져나오죠. 매실에다가 설탕을 넣어 놓으면 매실이 어떻게 돼요? 쪼글쪼글해져 버려요. 이게 우리가 이제 삼투압이라 그래가지고 이 소금이나 설탕의 성질은 삼투압에 의해서 그 체액을 밖으로 빼내버려요. 매실을 쭉 빠졌을 때 그걸 물을 따라야 되지. 그냥 계속 놔두면 나중에 다시 물이 들어가서 퉁퉁해져 버리죠. 근데 이 간제비 고등어에다가 소금을 뿌려놓으면 왜 안 썩을까요? 그러면 고등어가 썩는다는 것은 고등어에 균이 많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소금을 뿌려놓으면 배추에 소금을 뿌렸을 때 배추에 그 물이 쭉 빠져나오고 매실에다 설탕을 넣으면 삼투압에서 그 매실이 이렇게 그 딱딱한 놈이 이렇게 쪼글쪼글할 정도로 빠져나오는 거는 그 체액의 이동에 의해서 삼투압에 의해서 그 체액이 빠져나와요. 똑같이 방부제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균도 체액은 전부 다 물입니다.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미세한 세균이나 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그것도 체액이 있는데 소금이 이렇게 딱 접하면은 그 몸속에 있는 체액이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균이 말려 죽이는 거예요. 항생제는 세포 내의 세균의 단백질을 파괴하고 암 환자에게 쏘이는 방사선은 암세포의 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도는 전자를 튕겨내서 세포를 파괴해요. 그러면 방부제는 내성 없이 모든 균의 체액을 밖으로 빨아내가지고 말려 죽이는 거예요. 파리가 이렇게 빨아먹듯이. 또 어떤 벌레는 자기 침을 갖다 꾹 꼽아가지고 체액을 빨아먹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 균의 체액을 갖다 밖으로 빼내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균이 없을 수 있나요? 항상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화기관에는 항상 방부제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소라는 것은 우리 몸의
설계도인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항상 뭐를 뿌리쳤을까요? 예, 소금을 뿌리지 않고 제물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만큼 소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치유한다 그래서 내 몸 스스로가 뭐 균을 죽이는 능력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편들을 활용함으로 우리가 도움을 얻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나는 공기 좋은 데 가서 생채식 하고 이렇게 하면 자연 치유력이 생겨서 병 고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소화기관은 우리 몸의 생명의 기관이면서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게도 할 수 있고 병들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식욕을 이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가장 어려운 게 식욕이에요. 이 욕구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투를 해도 상대편의 강한 부위를 치지 않고 약한 부위를 치듯이 사단은 인간이 식욕에 제일 약한 걸 알고 창세로부터 식욕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시험도 식욕이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하늘 장자권을 팔아버렸고요.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도 식욕의 문제고요. 다니엘은 먹는 거 한 끼에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었고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병든 모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어디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을까요? 식욕. 그것이 부패되고 독가스가 생기고 그 가스의 독이 혈액 속에 흡수되고 피가 병들게 되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설탕은 위장에 좋지 않다. 그것은 반려의 원인이 되므로 두뇌를 흐리게 하고 까다로운 성질을 초래한다. 요즘 소금도 정백염이고 쌀도 흰쌀이고 또요. 설탕도 흰설탕이에요. 거기에 당을 신진대사할 비타민, 미네랄, 효소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흰설탕 먹는다는 것은 특별히 좀 신경 써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잠언에 보면 네가 만일 탐식자이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인간이 죽는 거는 재수 없어 죽는 것 아니고 뭐 우연히 교통사고 나는 것도 원인은 부패된 음식의 독소로 정신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약해서 그럴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철저히 씹으면 신체 조직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공급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음식이 많이 부패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동차입니다. 이 팔다리를 움직여야 장도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팔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소화기관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갓 태어난 애들이 자꾸 토하고 트림을 해야 되는 거는 애들이 사지를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니까. 애들은 그래서 운동이 뭔가 하면 우는 운동을 해요. 네. 그거라도 해야 소화기관이 돌아가니까. 그 울 때 그 배에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엄청 들어가요. 그래서 애들 키울 때 이렇게 젖 먹고 나면 엄마가 다리 이렇게 잡고 어떻게 해줘요? 팔도 막 주물러주고 발도 주물러주고 등도 두들겨주고 이 사지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죠.
문명인은 마차를 발명한 덕택으로, 이게 에머슨이 한 말, 덕택으로 다리를 못 쓰게 됐다. 마차를 발견하니까 뭐를 못 쓰게 돼요? 다리를 못 쓰게 됐다.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뭐 어머니들 장에 가면 보따리 이고 몇십 리씩 장에 갔다 왔잖아요. 그럴 때는 뭐 생리불순, 생리통도 없고 그냥 생기는 대로 애 낳아도 한 집에 애 많이 놓는 집 몇이 나요? 12명. 요새 애 셋 놓으라 그러면 요즘 색시들은 죽는다 그래요. 그만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는 신체 조직이 좋은 피를 만들 수 있는 그 이상의 많은 음식을 먹음으로 식욕에 방종한다. 이 소화력의 한계를 넘는 음식은 부패되고 그 부패 독가스는 피를 오염시키고 병들고 죽게 된다. 그죠? 재빈이 잘 들어라.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받는가 하면 엘렌 G. 화이트이 유향에 대해서 돈을 투자해서라도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에스더서에 보면 몰약 향을 가지고 어디에 발라요? 몸에 계속 바르는 거예요. 글쎄 그 몰약 향을 왜 그렇게 발랐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 것 같아요? 사실은 피부의 문제가 아니고 피부를 통해 흡수된 몰약이 소화기관의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기 위해서. 맞습니까? 네, 제가 그랬죠. 이집트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내장을 다 빼버리고 미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방부 처리를 하는데 그때 방부제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몰약이었어요. 그래서 방부 처리를 해놓으면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이 가도 안 썩는 거예요. 큰 건조한 동굴에다 수천 구를 재놓고. 그 이집트의 왕들은 다 미라잖아, 그죠? 근데 그 미라들이 지금 없는 이유가 유럽 사람들이 그 미라를 갖다 갈아가지고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뭘 많이 고기를 먹으니까. 그 치즈나 막 고기 먹고 트림하면 냄새가 어때요? 워낙 독하니까. 이 방구 끼는 거는 뭐 죄송합니다 안 해도 트림 한번 하고 막 excuse me 왜 막 악취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향수를 많이 썼고 또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그 방부제로 한때는 미라 죽은 시체 가루를 먹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뭐를 가지고 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지,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향과 몰약이 필요할까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외형 속에 숨어있는 신성의 임재를 인식하였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분을 구주로 믿고 그들의 예물 곧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그들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훗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로마 백부장에게 하신 이 말씀은 동방 박사들에게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백부장의 최고의 믿음이 동방 박사의 믿음 같다. 고대 이 유향은
황금과 같은 무게로 바꿀 만큼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에서 제사를 지낼 때 떡상 위에 유향을 뿌려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면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쩌민고? 다른 병은 잘 낫어요. 위장병은 평생을 갑니다. 조금만 잘못 먹어도 항상 도지는 게 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화기관을 온전케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향과 몰약이든 이제 몰약은 원래 이름은 몰약은 M 플러스 같이 들어있죠. 메스틱이라는 유향이 들어갔기 때문에 M 플러스라고 쓰는데요. 사람들이 이걸 먹었을 때 잠이 잘 오고 마음이 편하고 좋아졌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왜 좋아졌을까? 어떤 면에서는 이 유향과 몰약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성분 때문이 아닐까 거기에 초점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트림요법을 하는 이 권은 선생님을 만난 다음에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그분은 이 트림요법을 건건장법이라 그래요. 자기의 이름 이 권원에 건자를 써서 건강장수법을 붙여가지고 건건장법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아주 심한 환자들이 배에서 가스를 뺐을 때 나온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유향과 몰약의 효능은 뭐에 있어요? 방부제의 효과가 있다. 방부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죽은 자를 방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방부 처리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이 등신불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방부 처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음식을 끊고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김교각 스님은 중국에서 생불이죠. 사람이 죽어서 썩지 않으니까 금불을 입혀가지고 지금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가스가 생긴다는 것은 미생물로 인한 부패성 발효. 그래서 사람이 딱 숨이 끊어져서 물속에 빠져 죽으면은 가라앉을까요? 뜰까요? 왜 뜰까요? 미생물들이 여기서 활동하면서 가스를 만들어가지고 뜨는 거예요. 가스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생명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죽은 고래를 갖다가 바닷가에 끌려면 고래를 땡겨가지고 그걸 이제 톱으로 자르는데 거기서 엄청난 폭발력과 더불어서 내장이 튀어나옵니다. 가스가. 죽은 고래 몸속에서 부패될 때 그 독가스로 인해가지고. 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뱃속에 꿀꿀꿀 소리가 난다든지 가스가 차고 답답하다든지 그게 위험 신호입니까? 위험 신호예요. 이건 현실적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인생에서 평생 배우면서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소화기관의 음식의 부패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면서 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잘 주의하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 몸의 성소의 강건함과 회복을 위해서 소화기관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각이 좋은 음식, 새치 혀끝이 만족하는 음식이 아니라 소화기관에 맞는 음식을 통해서 온전한 생명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